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문화의 힘 꼭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BTS와 이제 최근에 출범한 새 정부와의 인연, 몇 가지 이벤트가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또 선사하는 새로운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지향점에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 그 중에 한 부분에 대한 시선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BTS는 세계적인 그룹이죠. 아마 역사상 최고의 그룹이다.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한데 조금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언급된 내용들이 부분적으로는 이제 보도를 타긴 탔는데 상당히 좀 미미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중간점에 설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BTS에 대해서도 뭐 국내 일베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뭐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유명하지만 외국에서 영향력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향이 쉽게 BTS 영향력이라는 부분을, 저도 BTS를 알게 된 지는 이제 몇 년 정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그럼 저보다 선배님들 이야기겠죠. 그 이소룡 영화를 보고 뭐 깡패가 그 당시는 뭐 조직폭력배 이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개과천선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 이소룡의 이제 스타성과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약간 옛날 얘기 삼아 들은 그런 세대인데, 지금 BTS가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돈, 폭력, 마약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을 지배하고 있죠. 네. 거기 대중음악도 거기에 포섭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엄마들이 대중가요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네. 그렇지만 BTS만큼은 오케이. 미국 엄마들의 입장입니다. 자기들 자식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노래와 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돌 그룹 이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전도사예요. 예. 아이들의 삶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여자들만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항상 인간이라는 게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또 늙고, 늙어서 사라지면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그걸 물려받아서 또 이 세상을 느끼고 또 세상에 뭔가를 주고, 그렇게 늙어가고 또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 세상에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이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종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종교죠. 종교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다면 BTS가 종교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한테는 상당히 과하게 들리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BTS입니다. 자, 그런 BTS가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백악관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이 사진이 참 어색한 사진이죠. 예. 이렇게 했던 예전에 대중 연예인 스타가 있었나 싶어요. 사실은 백악관이 오발룸이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이죠. 바이든과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 이게 우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것과 서로 이빨이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이게 2022년 5월 31일 미국 시간이고, 우리가 시간이 빠르죠. 우리가 해 뜨는 나라라서 우리나라가 시간이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예. 시간 기준선이, 이렇게 날짜 기준선이 태평양을 가로지르러 가죠. 그리고 일본과 우리가 시간이 같아요. 같은 시간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가 세상에서 해가 제일 빨리 뜨는 곳입니다. 예. 시간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미국의 5월 31일은 한국의 5월 1일이에요. 이게 아마 죄송합니다. 한국의 6월 1일이에요. 자, 지방선거날 새벽에 만난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자면. 그 애매한 시간이죠. 왜 하필 그때 만났을까 이렇게. 예. 그리고 그게 이렇게 연출이 됐을까 언론을 통해서. 예. 저 선거날 아침에 TV를 켰을 때 이 사진이 나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날 보도는 됐어요. 예. 적어도 좀 애매한 입장이 있겠죠. 예.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자, 아주 애매모호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진이고 장면이에요. 이 시간을 왜 선택을 했는지. 예. 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기획하고 행한 사람 입장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걸 기획을 하면 당연히 정치적이죠. 효과야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그 행한 사람 그런 의도가 없어요. 의도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행위는 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둘 중에 어디에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인연에 대해서 새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예전에 제가 넘버원이라고 적었죠.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동영상에 있던 내용인데 뭐냐면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이죠. 거기가 당선인 시절에 미국의 친서를 보냅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홀대를 받았다, 박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문전박대라고. 끝에 링크는 제 동영상 링크는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제 사설 같은 건데 닥치고 한미동맹이라는 자살골 상당히 자극적이죠. 내용을 뜯어보면 그래요. 자, 당선인이면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친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박진이라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에요. 자, 친서라는 것은 친서를 들고 가는 사람은 그 친서를 보낸 그 대통령과 동급의 취급을 받게 돼요. 그게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예. 그게 박대를 받았다는 게 이겁니다. 친서가 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국가안보보좌관한테 전달이 됐죠. 이렇게 지금. 예.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만난 사람은 사실 거기에 대등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 되겠죠. 그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서는 국무장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 국무장관이 아니고 차관을 만났어요. 외교관에는 아무리 나라의 힘이 크고 작고 간에 그 지위를 맞춰서 만나거든요. 여기는 우리 외교부 차관이 만나는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오자 아까 한국일보 기사처럼 저쪽에서 되는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국무장관이 미국에 없었다. 회의차 유럽에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곧 될 사람의 친서가 미국을 날아가는 거거든요. 예,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친서에. 그리고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사전에 이 친서가 갈 계획이 나오고 갑자기 마음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서 써가지고. 미리 미국하고 일정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의전이라는 것과 그 사람들 스케줄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출발할 때부터 내 이 친서는 좀 빨리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데 친서가 대통령한테 바로 연결되는 장면이 연출되지 못한다. 대통령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스케줄 조정해야겠죠. 내가 만날 사람인 국무장관이 출장 때문에 없다. 그럼 차관을 만나는 대신에 시간을 조정해야죠. 그게 상식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어색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서 갔다. 그럼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낮춘 거죠. 네, 의전에 맞지 않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거꾸로. 그럼 두 번째 안은 뭐냐. 그 사람들을 원래는 만나기로 했는데 갔더니 사라지고 없더라. 그리고 뭐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했다더라. 그럼 팽당한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친서를 그렇게 대접했던 사람이 BTS를 미리 불러서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는 것에서 한 발 앞서서 미리 우리말로 하면 기자실에 브리핑룸에서 언론에 대해서 한번 공개까지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열띤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걸 연출한 다음에 대통령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백악관이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BTS를 영접하기 위해서. 예. BTS 영향력이 당선인 친서보다 훨씬 센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최소한. 미국이 원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예. 그거예요. 거기서 의문의 일패가 생긴 거예요. 예. 친서가 간 게 아마 3월 중순이나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3월 중순 내지는 4월 초. 예. 2개월 상간에 이런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예. BTS의 영향력이 그 정도인 겁니다. 예. 그게 대비가 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거기에 정치적인 제스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예. 자,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것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BTS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아마 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취임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그 위원장이 아마 박주선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불발되죠. 예. 그래서 안 된다 하다가 박주선 위원장은 계속 BTS를 부르고 싶은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BTS 측에서는 별 말은 없었죠. 그 결과적으로는 안 된다, 부르지 않기로 했다는 말도 있고, 부르는데 개런티가 너무 비싸서 못 불렀다. 약간 이런 변명성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제가 이걸 보고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박주선 위원장 쪽 준비하는 쪽에서 경솔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BTS는 월드스타입니다. 웬만한 소국의 대통령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들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해외 행사에, 그리고 국내 행사에, 그리고 또 유엔에도 갔었죠. 총전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유엔에서 뮤직비디오까지 찍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이거를 취임식 준비하는, 윤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하는 쪽에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여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BTS의 행보를 지난 2, 3년간 쭉 살펴왔거든요. 개인적으로 팬이기 때문에. 아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BTS의 위상이라는 것이 나는 가기 싫은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른다고 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BTS의 위상은 그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부르면 줄 수 있는 거는 법에 정해진 규정대로밖에 못 줘요. 예. 그래서 해외로 부른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만 원짜리 호텔방까지 상한선이 있겠죠. 예. 저도 옛날 정부 예산으로 출장을 가봐서 합니다. 규정이 엄격해요. 예. 그리고 비행기는 이코노미 기껏 해봤자, 예, 아주 환대해봤자 비즈니스 클래스겠죠. 예. 근데 이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들이 정부 행사에 들락날락 거리는 것을 보고 박주선 위원장과 내지는 윤 정부의 관계자들이 얘들을 부르면 좋겠다. 인기가 세계적으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자들한테 좀 인기가 없으니까 BTS 여자들한테 인기 많다. 예. 세계적으로 이 이벤트를 우리의 취임식을 널리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 이들을 불렀다. 권력이니까.
권력이 부르면 오는 거나.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때도 권력이 부르니까 왔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오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거는 BTS는 선택을 하는 입장에 있어요. 예. 심지어 저희도 제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미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가 중심에 있고, 내가 그래서 일꾼이란 말 쓰는 거고, 대통령을 뽑을 때 나라 일꾼이잖아요. 큰 일꾼. 본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세상은 결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앞서가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BTS는 오죽하겠습니까? 본인들의 뜻이 맞기 때문에 과감하게 응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윤 정부 관계자들이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알았다면은 그들이 선택을 해서 그들의 지향점과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손을 잡아준 것이지, 권력이 불러서 간 게 아니거든요. 무서워서. 네. 그들 비즈니스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권력이 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BTS라면 그때는 반드시 노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주요 인사들 중에서 BTS의 팬이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예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문화적 감수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BTS를 더 높게 대접하는 겁니다. 당선인의 친서보다. 예.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이든 이야기도 안 통하는 것이 BTS가 이야기를 하면 통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BTS가 권력이 불러서, 돈이 불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라면 세상에 그 많은 팬들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의문의 이패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라는 것이 윤 정부의 주요 당국자들이고, 그들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즉 문재인과 김정숙은 BTS의 팬이고 서로의 뜻이 맞아서 BTS가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어떤 문화계랑, 또 우리 BTS는 우리 문화계를 대변하고 있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잘해왔죠. 음악도 잘하고 있고. 예. 거기에 이때까지 한류의 분위기에 정점을 찍는 거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예. 어떤 기성의 시스템 있죠. 우리나라에 뭐 PD나 방송국, 뭐 자본, 이런 거를 세계 시장을 통해서 우회해서 본인들의 원하던 말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국내 음악 산업계를 한순간에 글로벌 최고 수준을 올려놓은 친구들이에요. 예, 물론 드라마와 영화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옛날 정부의 탄압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 문화가 세계에 나간 거예요. 즉, 우리 문화를 대변하고 있어요. 한류의 핵심을. 예. 그런 것을 새 정부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우리 한류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게 기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견뎠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어려움을 견뎠다는 것은 이들은 또 우리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전체가 그 어려움을 겪었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큰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큰 허점을 보였다. 예. 문화적 감수성이 약하다. 그런 짐작을 해보게 되지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이게 뭐 백악관 브리핑실의 장면이고, 뭐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걸 아시는 분들은 지적하시는 것 같던데, RM만이 영어에 유창합니다. 그래서 RM만이 소개말을 영어로 했고, 나머지 6명의 구성원들은 우리말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역이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미국 기자들 집중력은 제가 떨어지지 않았죠.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예, 우리의 힘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김구가 옛날 이야기했던 겁니다. 돈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문화의 힘은, 그래서 제가 그 꼭지 이름을 제 동영상에 이 분야의 꼭지 이름을 문화의 힘이라고 정한 겁니다. 문화의 힘만큼은 한없이 가지고 싶다. 한계 없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김구가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예. 돈은 문화의 하위예요. 문화가 많으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세상이 자본주의가 이제 극점에 도달하고 벌써 뭐 경제 위기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좀. 풀린 돈 때문에. 예. 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사람은 돈을 먹고 살지 않아요. 예. 돈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찾는 거죠. 기대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리보다 더 심화된 미국에서 BTS가 우리보다 훨씬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 전반에서.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사람의 냄새가 나거든요. 사람의 냄새가. 예. 그래서 문화의 힘은 돈의 힘보다 우위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BTS가 초빙된 게 지금 미국에서는 5월달이 아시아계와 태평양 원주민의 달이래요. 5월달이. 그래 5월의 마지막 날 BTS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BTS하고 대화를 나눴죠. 오발 오피스에 불러가지고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예. 그중에 제가 요 뒤에 호세 오초아라는 사람이 올린 저때 동영상을 잘막한 거를 따라 붙여놓겠습니다. 바이든이 한 말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바이든이 BTS를 초대한 이유가 이 말에 들어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BTS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BTS의 메시지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자,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그러죠. 그 혐오 범죄, 아시아권에 대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 한국인과 뭐 일본인 출신들이 휩쓸려서 고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BTS가 제격이겠다. 이래서 이제 BTS를 초빙한 거고, 이게 아마 머무는 기간 동안 그게 관련된 무슨 홍보 동영상 이런 걸 찍을 예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동영상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한 이야기 핵심은 자네들이 노래 잘하고 뭐 춤 잘 추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능이 많이 있는데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당신들의 팬들과 소통하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음악과 춤이 이제 북돋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고른 날이 하필이면 우리 선거날 새벽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건 엄청난 이벤트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 아이돌 그룹을 불렀다. 그래서 기자들까지 다 불러서 노출을 시켰다. 대통령이 직접 면담까지 했다. 동영상까지 돌아다닌다. 자,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이었으면 이 거대한 이벤트가 선거날 아침 사람들이 투표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켜면 제일 먼저 나왔을 수도 있는 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로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 시간의 선정, 뭐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날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하필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가 토를 달기가 어려워요, 바깥에서. 그렇지만 그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그는 한국에 한국에서 방한하는 동안 하루를 통째로 꺼내서 양산 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동영상 제가 몇 개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어떤 견제장치죠. 자,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뜻이 맞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BTS를 불러다가 이런 이벤트를 또 했던 거죠. 2달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보냈던 친선을 그렇게 박대를 해놓고서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선거날 터트림으로 해서 선거에서 다만 한 표라도 이 이벤트 때문에 그 표가
가는 방향이 달라졌다면 그거는 정치적인 행위예요. 예,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은 BTS는 엄청난 그룹입니다. 그들을 스스로 선택해요. 네, 누가 불러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따름이에요. 네. 세상의 아미들은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마 박근혜 정부 때 김연아, 박태환 애기야랑 좀 끌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정부에서는 이들을 활용하고 싶었는데 이들은 반대했죠. 예, 그게 제 이해예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김연아, 박태환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때 두 사람도 다 월드스타였지만 BTS와 견줄 바는 아닙니다. BTS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공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많이 왜곡됐으니까. 예, 인간보다는 자본이 더 앞서 있죠. 예, 우리 이번에 선거, 대통령 선거, 지자체 선거 그 많은 결과에 영향을 준 게 여러분의 집값이잖아요. 더 부자 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김구가 이야기했죠. 예, 돈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게 문화의 힘이다. 엄청난 욕심이죠. 예. 문화가 커지고 돈이 하위로 들어와야 돼.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면 좋죠. 예. 그렇지만 돈이 문화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김구가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잘 노출돼 있지 않지만 이 BTS와의 그 접점을 살펴보면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문화적 감수성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전 세계 한류를 이끌고 있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문화 산업을 이끌고 있는 우리의 문화 커뮤니티하고 궁합이 잘 안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정치적 행동, 친서를 박대했죠. 그리고 방한 때 문재인을 접촉하려고 했죠. 극심한 반대가 있었겠죠. 내부나 외부에서. 그래서 그 일정을 급박하게 바꿨지만 결국 전화를 함으로써 방한 기간 중에 자기 의사 표명을 하고 갔죠. 그리고 백악관에 돌아가서 BTS를 불러서 이런 이벤트를 선거날 새벽에 해버리는 거죠. 언론을 탈 수 있게. 자, 이런 것이 주는 게 왜 힘드냐. 뭐 저 나이 또래까지는 괜찮아요. 문재인은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항상 중국과 친하고 북한과 친하고 미국의 적이다. 그렇죠. 그 점에 있어가지고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을 타지 못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북미 종전선언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역시 같은 이유로 언론을 타지 못했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뭘 느껴서 남북 간의 직접적인 어떤 통일되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그 벽이 너무나 높은 거죠. 그래서 마침 결자 해지의 카드를 미국이 쥐고 있으니까 미국과 북한이 직접적으로 해소를 하게 만든 거죠.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말이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때까지의 구도,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구도, 설정과 다른 설정이었거든요. 자, 이루어지지 못했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으로. 그렇지만 바이든은 와서 그 길이 아직도 살아있는 길임을 말하고 갔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노출됐을 때 그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의 핵심은 한국 사람이거든요. 100% 한국 사람이거든요. 왜곡되고 있는 부분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그런 접촉을 반대하는 자들은 BTS조차 악마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BTS를 악마화 시키려면은 전 세계를 상대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문화의 힘 꼭지로 BTS가 바이든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 백악관에 가서 이벤트를 여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뒤에 짧은 동영상 붙여놓겠습니다.
It's an honor to meet you, Mr. President. Welcome to the White House. Come on up here, guys. This is an important month here in America. A lot of our Asian American friends have been subject to real discrimination. Hate only hides. When good people talk about it and say how bad it is, it goes down. So thank you. We want to say thank you sincerely for your decision, such as signing the COVID-19 Hate Crimes Act into law. So we just want to be a little help, and we truly appreciate the White House and the government's trying to find solutions. People care a lot about what you say, and what you're doing is good for all people. It's not just your great talent. It's the message you're communicating. It matters.